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걸 욕망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700년 전 시인 단테가 남긴 한마디가 욕망이란 품을수록 더욱 갖고 싶고 자기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이 명언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 1. 욕망의 함정.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란 품을수록 더욱 갖고 싶고 자기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어떤가요?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고, 누군가는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깁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급, 더 멋진 오피스, 더 넓은 아파트.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목표했던 연봉에 도달했는데 이상하게 기쁨보다는 이제 다음 목표는 뭐지? 라는 공허함이 더 컸던 경험. 원했던 직급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다른 욕망을 품게 되는 경험. 바로 이게 단테가 말한 욕망의 함정입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죠. 위로 2. 비교의 독.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완성된 결과만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지금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승진하고 이직할 때마다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라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들의 속도에 맞춰 살려고 하니까 정작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성장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단테의 명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타인의 욕망을 좇으며 자신을 잃어가지 말라는 것. 내 속도에 맞춰 내가 쌓아온 경험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나아가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분명히 성장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업무 스킬도, 인간관계도, 문제 해결 능력도.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성장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곤 해요. 이게 바로 욕망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위로 3. 소박한 행복의 가치. 몇 주 전에 회사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일 생각만 해. 언제쯤 여유로워질까? 그 동료는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더 빠른 승진을 위해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단테의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는 것. 주말 오후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의 즐거움, 퇴근 후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느끼는 평온함. 이런 순간들이 사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고 거창한 욕망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작은 행복들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던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던 것,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식물이 새싹을 틀었던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위로 4. 쉼의 필요성. 더 열심히 해야 해. 쉴 틈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쉬는 걸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번아웃이 왔을 때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단테의 명언은 바로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라는 것.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쉼은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는 의미 있는 쉼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쉼을 말이에요. 산책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읽기, 친구와 의미 있는 대화 나누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기.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위로 5. 진정한 성공의 의미.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급, 더 큰 집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들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에요. 단테는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이런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 동료들과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 힘든 순간에도 내 가치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몇 달 전에 후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는 항상 여유로워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걸 멈추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여유로워졌구나. 물론 아직도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다독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괜찮아. 너는 너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어. 조급해하지 마. 오늘 단테의 명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욕망은 끝이 없지만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도 된다는 것. 소박한 일상의 행복들을 소중히 여겨도 된다는 것. 때로는 멈춰서 쉬어가도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